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과일이 상해서 먹지 못하고 버린다면 참 아깝죠? 과일 오래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배출해서 주변 과일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셔야 되고요. 딸기는 꼭지를 떼지 말고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밑부분이 바닥에 닿으면 쉽게 무르기 때문에 송이채, 옷걸이에 걸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목이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나 잘못된 자세로 젊은 층에서의 디스크 발병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디스크의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인 고주파 수액 성형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오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 방법인 고주파 수액 성형술. 지금 비주정보 플러스에서 공개한다. 건강 위협하는 디스크 비수술로 치료하기. 최근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이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등의 척추 질환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데, 그렇다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무엇일까? 우선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눌리는 신경에 의해서 증상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신경이 눌리는 감각 영역 쪽으로 방사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나 어깨, 견갑골, 팔 쪽으로 저린 양상 또는 쿡쿡 쑤시는 듯한 양상의 방사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도 허벅지나 종아리 뒤쪽으로 뻗치는 듯한 양상, 당기는 듯한 양상의 방사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근력 저하 증상도 있을 수가 있어서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대소변의 장애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질환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흔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데, 치료하기 전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디스크의 신경 압박을 유도하는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학적 검사를 진행했을 때 증상이 재현 또는 악화되거나 반대로 신경 압박을 덜 일으키는 자세를 취했을 때 증상이 완화된다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적 검사 후에는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척추뼈의 퇴행 여부와 S자형태의 망곡이 정상 범위인지, 배열은 괜찮은지, 그 밖에 골절이나 관절염 소견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디스크의 실제 탈출 여부와 그 정도는 MRI를 통해서 최종 확진할 수 있습니다. 수술 치료에 비해 부담이 적은 비수술 치료를 통해 디스크 질환을 개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 있다고 한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추간판에 경피적으로 아주 얇은 관을 넣고 그 안으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탄촉자를 삽입해서 추간판을 기화시키고 열응고시켜서 튀어나온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고 디스크에 의해 신경건이 눌리는 것을 감압시키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직경 2mm 이내의 가느다란 바늘을 문제가 생긴 디스크에 삽입해 디스크 내의 분자를 분해하고 녹인 후 수축, 응고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 특히 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2차 합병증 위험성이 적고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도 짧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른 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술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시술 부위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물에 닿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술 후에도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잘못된 자세를 고치고 척추 건강에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틀어진 척추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통해 꾸준히 치료하면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 후 이러한 재발 방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발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최동일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목이나 허리 디스크는 일종의 퇴행성 변화로 시작이 됩니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대개 20세 이후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디스크 내 수액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척추에 안 좋은 나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다 보면은 디스크가 후방으로 도출이 되게 되고 신경근이 눌리면서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 질환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시는 습관 때문에 목 디스크 환자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뭘까요? 네,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 매우 적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으며 일상으로 회복이 매우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중에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목 디스크 시술의 경우에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탐촉자가 목 디스크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도달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시다 보면 침을 삼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정확하게 도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달하는 그 한 5초 정도, 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만 잠깐 참아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도달을 할 수가 있고 시술 중에는 저희와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느끼는 감각이 평상시에 아픈 부위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치료 중에 더 통증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고 아주 치료 효과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 말고 또 어떤 비수술 치료법이 있습니까? 시술이나 수술 전에 보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경막의 신경주사와 도수치료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경막의 신경주사는 디스크에 의해 눌리는 신경근 주변에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투여되는 약물로는 일단 바늘이 잘 도달됐는지 확인해주는 약물, 그리고 유착된 부위를 박리시켜주는 약물,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돌출된 디스크를 줄여주는 약물, 그리고 민감하게 감작되어 있는 신경을 가라앉히는 약물들이 투여됩니다. 그리고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고장난 척추를 교정해주는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잘못된 척추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올바른 위치로 돌려주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통증 감소와 더불어서 교정과 함께 재발 방지에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 옷을 정리하다 보면 롱패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먼저 롱패딩을 세탁할 때는 드라이 클리닝보다는 중성세제를 이용한 손세탁이 좋겠습니다. 롱패딩을 건조할 때는 건조대 수평으로 눕혀서 그늘에서 말리시고요. 다 건조된 롱패딩은 옷걸이에 걸어두면 충전재가 아래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어서 상자나 서랍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